남들이 바라는 모습에 맞추려 하지 말라. 너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니니? 라는 주변 사람의 기대를 철저하게 무시해야 한다. 그들이 바라는 모습에 맞추려고 하지 말라. 건강한 이기주의를 추구하라. 타인이 제멋대로 만든 나의 환경에 맞추려고 어릿광대 놀이를 하지 말라. 당신은 당신 그 자신이다.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아에 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말아라. 절대로 건강한 이기주의를 실천하라. 자신의 피로 써라. 여기서 니체가 말하는 피는 고유한 정신으로 바꿔 읽을 수 있다. 자기의 고유한 정신으로 쓰지 않은 글은 읽을 만한 것이 아니다. 남의 정신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힘들다. 각자의 경험이 다르고 유사한 경험을 했더라도 그 속에서 깨달은 바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남의 삶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피는 그 사람의 정수다. 베낄 수 없는 것이다. 읽기만 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글을 쓴다면 오직 자신의 경험, 생각, 정신으로 글을 쓰자. 익숙한 오류에서 벗어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고 싶어 한다. 내가 가난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익숙한 원인은 무엇일까?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 사회 시스템의 문제다. 라는 익숙한 대답 속에서 안심하고 만족할 수도 있다. 내 책임이 아니라 안심이 된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원인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틀을 깨고 나와야 한다. 내가 가난한 이유는 나의 무지, 게으름 때문이다. 100%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사실 이렇게 자기에게 원인을 따져 묻는 사람들이 크게 성장하고 자기 삶을 꽃피우며 살 수 있다. 자신에게 방향을 부여하는 시간을 허용하라. 청소년들을 교육할 때는 스스로 자기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북돋아 주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도 이해하기 어려운 교육 방식을 여전히 자식 세대들에게 강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이들이 자신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 영어 단어 몇 개 외우고 수학 공부를 암기하는 것에 더 앞서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를 심도 있게 탐구하는 시간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스스로 방향을 부여할 힘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사물을 바라볼 때 나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분명히 이상한 점이 있는데 남들이 다 괜찮다고 하면 다들 그러고 사는 거야 라고 하면 괜찮은 것이라고 착각한다. 어떤 편견이나 두려움, 과대망상에서 벗어나 담백한 눈으로 볼 때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볼 수 있다.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스스로 직시하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하는 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대의 고독 속으로 달아나라. 고독 속에서 자아가 깨어난다. 고독이 없는 곳에서는 소음이 가득하다. 고독이 없는 곳에서는 나의 자아가 제정신을 차리기 힘들다.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떠받드는 위인들의 말, 나를 깎아내리려는 소인배들의 말이 가득하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내가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들리는 말이 모두 맞는 것 같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그런 소란함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애초에 어떤 비교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자신을 진정으로 소유하라. 누구도 당신을 벌할 수 없다. 누구도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 자신을 벌하고 용서할 수 있는 존재는 자기 자신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환경에 휘둘리고 있다면 처벌과 용서를 남에게 양도할 수밖에 없다. 통제나 정복이라는 말의 어감은 다소 부정적이거나 공격적일 수 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철저히 통제의 대상이다.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면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고 통제하면 된다.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연습을 해보자.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말이 있다. 한 사람이 대개는 부정적인 자기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쏟아낼 때 그 상대방은 감정 쓰레기통이 된다.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린 사람은 상대에게 미움받기 싫고 예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참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인내심은 양쪽 모두에게 해가 된다.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상대는 그 덕분에 우울해진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도 해소되지 않는다.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면 자기만 괴로워질 뿐이다. 주위에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서로의 성장을 돕는 친구가 되어라. 친구와 나는 어떤 관계가 되면 좋을까? 함께 즐기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누구나 훈수 두는 것은 잘한다. 자기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는 쉽지 않지만 남의 상황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고 조언하는 것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니체는 친구에 대해서 초인을 향하는 화살이자 동경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친구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돕는 존재는 될 수 있다. 넉넉한 마음으로 인정해주면 더 많이 얻는다.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덤벼드는 상대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틀렸다고 바로 인정하는 것이다. 주먹을 쥐고 잔뜩 화가 났던 상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오히려 진짜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로 내가 옳다면 언젠가는 그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밝혀지지 않으면 또 어떤가? 이성의 끈을 놓은 상대에게 이성적으로 이기더라도 남는 것이 없다. 넉넉한 마음으로 한 걸음 물러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때로는 고통을 통해 타인의 성장을 도와라.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만 하는 것은 좁은 소견이다. 때로는 폐를 끼쳐서라도 그들을 불편하게 해서라도 상대의 성장을 돕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가 아닐까?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매사에 부정적이고 자기 일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남을 원망하기만 한다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자극을 주는 것이 친구의 도리라고 할 수 있다. 서로 불편해질까봐 속으로는 욕하면서 피하는 것이 더 나쁘다. 그저 폐를 끼치지 않는 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관계다. 고통받는 친구에게 딱딱한 침대가 되어라. 친구가 고통스러워할 때 완전히 나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 푹신한 침대처럼 나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하는 것보다 잠깐 쉬고 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딱딱한 침대가 되어주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해주려는 태도는 상대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에게 의존하는 마음을 심어주면 스스로 설 수가 없다. 반대로 내가 고통스러울 때도 친구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려고 해서는 성장할 수 없다.
말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가끔 뇌에 필터가 없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마음을 담지 않아 말이 가볍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말이 가벼운 사람은 신뢰하기 힘들다. 같은 사실을 말하더라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믿기 힘들다. 말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말수가 많은 것과 적은 것 중 하나를 택한다면 적은 편이 낫다. 말수를 줄여라. 말이 많을수록 가벼워 보인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가? 자신을 들여다보라. 말 많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자기를 바로 세워야 사랑할 수 있다. 키르케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미녀로 호메로스에서 주인공 오디세우스와 그의 동료들을 마법으로 홀려 귀환길을 1년간 지체시킨다. 여기서 키르케는 독이 되는 치명적인 마법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니체는 도덕이 사람들에게 마법을 걸었다고 보았다. 인간의 인식을 마비시켜 이기적이고 충동적인 속성을 가진 사랑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비이기적인 것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 사랑은 유혹이다. 충동이다. 이기적이다. 그런 속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자기를 바로 세워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내 생각을 하는 사람은 드물다. 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 공허하다. 나에 대해 제대로 알면서 혹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내 껍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진짜 나에 대해서는 정작 무관심하다. 때로는 부모, 형제, 자식도 마찬가지다. 내가 나를 돌봐야 한다. 인간관계는 소중한 것이지만 너무 많은 관계에서 진정성을 찾기는 힘들다. 인간관계는 대부분 껍데기다. 먼저 알게 된 사실을 전하는 태도. 정보의 선점은 일종의 권력이다. 특히 경쟁적이거나 비우호적인 관계에서 더 그렇다. 누군가가 내가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가 나보다 뛰어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 시기심, 질투심이 생긴다. 불편하다. 정보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전해주면서 은근한 우월감을 느낀다. 건강한 관계라면 지식과 정보를 권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편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미리 획득한 정보를 마치 자기만의 가진 특권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적당한 거리를 두자. 복수심을 자극하지 않는 법. 감추고 싶은 모습을 남에게 들켜버렸을 때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을 느낀다.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을 알아챈 상대를 피하고 싶어 두려워할 것이다. 그 마음은 자칫 복수심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 정말 나와 모든 것을 터놓고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약점이나 치부,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친한 친구나 가족 사이라면 약점이나 상처도 모두 끌어안고 지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떤 인간의 은밀한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감추는 것이 현명하다.